그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이의민이 그 의종이라는 왕을 죽였다 그랬죠? 이 죽였을 때 그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이렇게 허리를 꺾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죠? 왕을 그렇게 죽인 다음에 자, 이 왕을 이불에 싼 다음에 이렇게 가마솥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걸 밧줄로 묶은 다음에 이걸 연못에 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스님이 그 가마솥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수영해서 연못 아래로 들어간 다음에 이 가마솥만 빼가지고 가지고 가버렸다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의종의 시체가 둥둥 떠가지고 막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의종 시체를 그 강가 옆에다가 이렇게 묻어줬다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만화 사파로 좀 나와 있는데 가져와 봤어요. 자, 그리고 요 시기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 집권자가 됐던 사람 누구였어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일찍 죽었죠? 그리고 13년 동안 권력 휘둘렀던 이의민 힘쓴 사람이었죠. 덩치 크고 맷집 좋고. 이 이의민은 의종을 또 죽였던 사람이죠. 이 이의민 아들들이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최충수라는 사람 비둘기 뺏었던 거 기억나요? 자, 비둘기 뺏겨서 화가 난 최충수가 비둘기 받아왔는데 자기 형인 그 최충원 찾아가가지고 이의민 죽여버리자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예. 이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자가 돼요. 최충원은 자기 동생이었던 최충수도 제거하고 그 밖에 자기를 암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다 저지했어요. 심지어는 최충원을 또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었던 희종이 또 최충원을 죽이려고 했었죠. 궁으로 유인한 다음에. 기억나요? 자, 이때 최충원이 간신히 여기서 살아남은 다음에 왕을 또 유배 보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했어요. 강종이라는 왕을 새로 세웠죠. 최충원은 처음에는 다른 무신집권자들이랑 달리 뭔가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정치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충원이 권력 잡자마자 왕이었던 사람이 명종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명종한테 최충원이 올린 그 문서, 개혁안 10가지가 봉사 10조라는 거예요. 자, 봉사 10조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화재 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 다시. 화재 후. 이게, 자, 화재가 언제 났죠, 이거?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때 불이 났었죠. 척준경이 불 질렀잖아요. 그래서 궁이 불탄 다음에 새로 궁을 지은 거예요. 영경궁이라고 하는 궁을. 자, 왕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거철. 자, 그 다음에 2조. 초가 설치된. 읽어보세요. 복록이 뭘까요? 복록. 복록. 이게 월급이에요, 월급. 어. 그, 이 당시 때는 돈으로 안 받고 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바로 잡을 것. 왜 부족하대요, 이게? 초과 설치된 자리. 초과라고 하는 건 뭔가 넘친다는 뜻이죠. 이 당시에 이런저런 관직들, 좀 별로 쓸모없는 관직들이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나갈 그 세출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네. 빼앗긴 토지들을 본 주인에게 돌려줄 것. 그만큼 이전의 무신집권자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권력을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그 병사나 이런 것들 유지하려고 남의 땅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뺏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인에게 돌려줘.
뭐 어질고 능한 관리를 외지게 임명해 백성의 가산을 탕진하지 못하게 할 것. 뭐 이런 내용들. 예.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대성의 적임자를 임명해 바른 말하는 사람을 조정해줘. 다 좋은 얘기만 써놨죠. 그죠? 근데 최충원 정권에서 이걸 그대로 지켰을까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잘 지키지 않아요. 결국 권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남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남한테 돈을 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쌀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도 세금이고 땅에서 나오죠, 땅. 그죠?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보유해야지만 자기 개인적인 군대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충원과 역대 집권자들은 자, 집권하자마자 다 백성들의 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뺐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죽여버린 이전 집권자들의 땅을 자기가 차지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땅을 넓게 늘려갔단 말이에요. 농사가 짓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까딱해서 비 좀 안 오거나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병충해가 있거나 뭐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자기 땅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은 자, 농사 수확을 10월에 하죠. 그죠? 근데 농사 망치면은 10월에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농민들이? 식량이 없어요, 수확된 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잣집에 쌀을 풀어 다녀요.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빌려 받아요. 어떻게 좀 넘겼어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빌린 거예요? 뭐를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이자, 자, 자기 지금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네 네 식구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농사 지어가지고 이자 갚을 그런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빚이 또 불어나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농사가 안 되면 또 빚을 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농민이 몰리다 되면은 결국은 어떤 지경까지 이를까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부잣집에다가 자기를 사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문서를 써가지고 자기를 판다는 문서에다 아니면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부잣집에 가서 노비가 된 거니까. 대신에 자유로운 게 아니죠. 부자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죠. 그죠? 한번 봐봐. 그 노비들은 세금을 또 내야 안 내요? 내지도 않아요. 그냥 그 부자의 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 주인의 개인적인 그 손가락 발가락이 되는 겁니다. 역대 집권자들, 문벌 귀족 때부터 이 무신들까지 모조리 예외 없이 집권자가 되면 다 뭐부터 늘렸다? 땅부터 늘렸다. 그리고 땅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난한 농민들이 이들에게 노비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꿔. 자, 그런 식으로 무신집권기 때는 이렇게 집권자들이 백성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땅을 뺏기거나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그래서 요 시기에 백성들이 못 살겠어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거를 민란이라고. 백성들이 나라를 상대로 일으킨 난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란. 대표적인 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어. 정중부라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일 때 일어난 난리인데 자, 이 망이 망소이는 거주하는 지역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공주, 명학, 소라는 데 거주했어요. 공주 들어봤어요? 공주? 공주가 어디 있는 도시죠? 충청?
남도에 있어요. 충남 공주. 네. 충청도 들어봤죠? 선생님 봐봐. 집중 좀 해. 자. 근데 지금 명확소라고 돼 있어요. 고려는 우리 혹시 센스 있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눴죠. 혹시 기억나요? 고려는 수도 개경이 있는 주변을 경기라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라고 나눴다고요? 오도랑 양계로 나눴어요. 자, 여기서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거란족이나 여진족들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이었어요. 오도, 자, 도는 되게 크죠, 단위가. 그죠? 전라도, 경상도 엄청 크잖아요. 그 아래 도시들이 많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아래 있는 도시들을 뭐라고 불러요? 시 아니면 군 이렇게 부르죠. 그죠? 이 당시 때 고려 때는 5도 아래에 있는 도시들을 큰 거는 군이라고 불러. 제일 큰 건 주, 그 아래 군, 그리고 현 이렇게 불렀어요. 예. 목도 있었죠, 목. 12목 기억나요? 성종 때? 예. 광역시를 목이라고 했죠? 걔는 군사행정구역인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기 위한 행정구역으로 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란 쳐들어왔을 때 양규가 잘 활약했던 흥화진 기억나요? 거란이 끝내 함락하지 못했던 흥화진. 그것도 북계에 있었던 행정구역. 자, 여기에는 다 지방관들이 파견돼요. 지방관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에서 백성들 다스리러 온 관리들이죠. 그죠?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을 주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려는 아직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이제 막 중앙집권이 좀 시작된 시기라 가지고 완전히 발달돼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는 현도 있었어요. 그 현들을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주현을 책임지는 사람은 임기가 있는 월급을 받는 뭐 누구? 지방관. 속현을 책임지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지방관이 안 오면 누가 책임질까요? 누구? 찍어봐. 찍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신라 말기의 호족이었죠. 이들이 성종 때 뭐라고 불리게 돼요, 이제?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지방에 뭐라고 불리게 돼요? 향리들이죠. 고려시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도시에는 누가 다스렸다고요? 향리들이 다스려요, 향리. 주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속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속현이 3배가 많아요. 그만큼 고려가 지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웬 군현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군현 외에 주현, 속현 외에도 다른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향과 부고, 소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 향, 부곡은 향리들이 통제를 해요.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전쟁에서 졌던 사람들, 져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역일까요, 여기는? 차별받는 지역이겠죠. 그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조금 낼까요? 많이 낼까요? 많이 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이사 갈 수 있을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를 못 가요. 벌을 받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노비나 천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 노빈이 바로 위에 있는 좀 되게 뭐랄까, 식구는 평민인데 하는 일은 천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향부곡소예요. 향부곡은 주로 농업을 담당했던 곳이고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자, 농업은 뭔지 알 거고 수공업은 뭐 하는 거예요? 그치.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수공업이라고 부르죠? 그치, 그치.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 명확소는 이것도 소죠, 소. 여기는 뭘 만들어서 나라에다 공급하는 곳이었냐면 여기가 지금의 대전이거든요. 대전광역시 들어봤어요? 대전에 탐방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탐방동. 거기가 공주 명확소였어요. 고려시대. 야, 봐봐. 탐방동이 뭐예요? 탐방동. 탄광이 무슨 뜻일까요? 탄. 탄. 뭐라고? 비슷해요. 한 글자로. 석탄 한 글자로. 너희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이에요, 숯. 이 명확소는 뭐를 만들어서 나라에 공급하던 곳? 숯을 만들어서 나라에다 공급하던 곳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중부 시절에 세금을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이 망소이 이 지역에 사는 농민인데 이 지역에 사는 그 백성인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둘이 형제라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름으로 보건대 어떨 것 같아요? 형제 같죠? 자, 망이 망소이가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규모가 엄청 컸어요. 주변에 그 세금 내는 거에 지쳐있던 많은 그 백성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규모가 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 고려 정권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달래요. 자, 반란 일으켰는데 달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보통은 강제 진압을 하는데 이걸 달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소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지금 소에서 뭐가 됐어요? 현이 됐죠.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일반행정구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금도 좀 덜 내도 되고 더 나아진 거죠. 여기서 충수는 무슨 뜻일까요? 충수? 나라에 충성하고 순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충수현이에요. 순응해라. 그리고서는 망이 망소이를 불러다가 자 상도 주고 자 앞으로 잘해 괜찮아 좀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돌아가. 그렇게 달래고 자 망이 망소이를 보냈어요. 자 근데 망이 망소이를 보냄과 동시에 정중부가 광군을 준비해가지고 이 충수년 명확소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략이? 달래는 척하면서 진압을 보내. 자, 그래서 열받은 망이망소이가 잽싸게 동네로 돌아와 다시 반란을 일으켰더니 충수년을 다시 명확소로 강등시키고 광군을 더 보내가지고 아예 진압을 해버렸다. 자, 이런 반란이 있었고요. 또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었어요. 자, 김삼이는 운문이라고 하면 지금 경상북도 청도라는 동네가 있고 효심은 초전. 초전은 지금의 경상도 울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이거 지금 어느 도라 그랬죠? 무슨 도? 울산 경상도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뭘 내걸었냐면 신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신라 부흥 운동을 내세웠습니다.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이니 일어났을 때 지배자가 이의민이었어요. 누구? 이의민. 이의민이 전종걸이라는 장수랑 자기 큰아들이었던 이지순을 보내가지고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진압하라고 보내요. 자, 근데 보니까
얘네 김삼이 효심이 뭐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죠? 신라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했죠. 그죠? 자,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경주였죠. 이의민이 어디 출신이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의민 경주 출신이었어요. 경주에서 형들이랑 나쁜 짓 깡패짓 하다가 매 두드려 맞아가지고 형들은 죽고 얘는 맷집이 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개경으로 온 사람이 이의민이란 말이에요. 이의민은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 저 반란을 잘만 이용하면 쟤네들을 이용해가지고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자, 신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이었던 이지순을 시켜가지고 그 김삼이랑 효심의 반란군을 일단은 진압하지 말라 그래요. 자, 총대장한테는 진압하라고 명령하고 자기 아들이었던 부대장한테는 진압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의민의 아들이었던 이지순이 김삼이랑 효심 이 반란군들한테 그 군부가 어디로 쳐들어가서 이 반란군을 공격할지를 미리 그 장소랑 시간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전종벌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자기 부하 이의민의 아들이 저한테 정보를 다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자기 부하 이지순을 죽여야 되는데 이지순은 최고 권력자 이의민의 아들이죠. 전종걸이 오도 가도 못하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의민이 생각하기에 저 김삼이 효심이라는 애들의 세력이 약하기도 하고 쟤네 이용해가지고 내가 신라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접고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 반란도 진압하게 만들어. 자, 이의민 제거하고 나서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최충원이죠. 최충원은 자, 노비들이 집에 아주 많았는데 그 최충원 집의 노비 중에서 만적이라는 노비가 있었어요. 최충원 집의 노비 누구? 만적. 자, 이름도 범상치가 않아요. 이 만은 1만 만자예요. 적은 쌍을 적자예요. 뭐 어디 뭐 적재하다 이런 게 이제 뭐 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적. 뭐 만을 쌓는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만 명을 모은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만적이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자, 만적이 그 평소에 주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노비들, 개경의 노비들을 모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노비들을 모아놓고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근래 같이 읽어봐. 자, 고관은 높은 관리들이죠. 이 높은 관리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대요? 천안 출신에서 많이 나왔대요. 이의민이라는 사람 엄마가 절의 노비였고 아빠는 소금 장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됐죠. 자, 다시 또 읽어보세요. 장수와 자, 요거 좀 어디서 세계사 듣는 친구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전부터 아주 저 중국의 진나라라는 나라에서 진승과 오광이라는 그 평민들이 왕, 제후, 장군, 재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민이든 천민이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만적이 아무튼 중심이 돼가지고 개경의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짜요. 그 다음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기에 모여서 자, 우리 주인들을 공격하고 그 주인들 집을 뺏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자, 근데 약속한 날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많이 안, 500명이 채 안 모였다 그래요. 그 500명도 채 안 되는 병사로 그 노비들로 최충원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죠. 최충원 보디가드가 18,000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결국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다음을 기약하자 하고 헤어졌는데 자 반란은 일으켰으면 빨리 끝내야 되죠. 시간 끌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그치. 발각되거나 아니면 밀고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같이 참여했던 순정이란 노비가 자기 주인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 사실을 다 꼰질러요. 그리고 한충유라는 사람이 그 순정의 주인이었는데 한충유는 또 최충원을 찾아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 얘기한다. 최충원이 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모아요. 자, 고려시대 때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을 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 화장하는 거를 다비라고 불러요. 다비. 자, 불교에서 사람 죽으면 사람 태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장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이름 불교 용어로는 다비라고 불러요. 이 다비는 고려에서 가장 예우가 좋은 장례예요. 불교적인 생각에 따라서 죽어서 태우면 죄가 되죠. 죄가 돼서 이 사람을 뭐 들이든 강에든 뿌리면 자연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뭔가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날 만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교에서 하는 장례는 신체도 소중하게 여기잖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묻는 거죠? 매장이 있죠. 그죠? 최충원이 화가 많이 났어. 자기 집 노비가 반란 일으켰다니까 이 사람들을 그 예성강, 개경을 흐르는 예성강에 모아놓고 화장을 하면 극락왕생할 수도 있고 묻으면 묻는 대로 땅으로 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불도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했을까요? 수장할 수가. 살다리에다가 돌을 매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자,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밥이 되라. 자, 그러면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데 자,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거는 고려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고려 사람들 생각에 있어서는 최악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제 썩게 되거나 물고기 밥이 되면은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만적을 수장을 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최충원이 1196년에 권력을 장악해서 1219년까지 몇 년이죠, 대략? 몇 년이에요? 23년이죠. 23년 동안 여러 위협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권력을 나름 탄탄히 해놓고 자, 이제 그 권력 임기를 마치는데 자, 고전에 나라 바깥 상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그 고려를 처음으로 쳐들었던 외적이 어느 세력이었죠? 거란족이었죠. 그죠? 자, 거란족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물리치고 두 번, 세 번째는 침략을 받았지만 물리쳐냈죠. 그죠? 그리고 한 1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이번에는 또 어떤 나라가 고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진족, 그쵸? 여진족이 고려를 괴롭혔죠. 그래서 여진족을 응징한답시고 동북구성도 쌓고 자, 여진족을 좀 한번 혼내줬는데 지키기가 어려서 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해왔죠. 당시 이자겸 정권에서는 그 군신관계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또 한 100여 년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한 90여 년 가까이가. 그동안 고려는 금나라에게 한번 머리를 숙인 대가로 이렇다 할 거란이나 여진과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죠? 대신에 내부에서 소용돌이가 있었죠.
무신들이 문신들을 때려 죽이는 무슨 정변이? 무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나라 바깥이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무슨 장성이 있죠? 만리?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 위로 가면 요 지역이 다 사막이에요. 되게 넓은. 고비 사막이에요. 무슨 사막? 고비 사막 아래 만리장성 위를 막남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막남. 고비 사막 아래라 그래서. 고비 사막 포함해서 고비 사막 위쪽을 막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만리장성 위에는 유목민족들이 사는 지역인데 요 지역 초원과 사막이 막 혼재되어 있는 요 지역에 케레이트족, 나이만족, 옹기라트족 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몽골족이란 부족이 있었어요. 어느 부족? 몽골족. 이 몽골족이 뛰어난 지도자가 하나 등장해요. 태무진이라는. 누구? 태무진. 이 태무진이 나머지 부족들을 통합을 해요. 그리고는 얘네들은 왕을 칸이라고 불러요. 자, 대칸으로 추대가 된답니다. 이 몽골로 위대한 칸, 위대한 왕이라는 뜻으로 칭기즈 칸이라고 불리게 돼요. 무슨 칸? 자, 몽골이 이 지역을 지금 색깔 보면 엄청 넓죠? 다 통합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안 요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던 만주와 요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던 금나라를 몰아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남쪽으로 쫓겨가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금나라한테 지배를 받던 거란족 일부가 원래 자기들 살던 요 지역에서 독립을 해요. 이게 후요예요. 무슨 나라? 후요. 뭐 요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금나라 지배를 받던 요 나라, 그러니까 거란족 일부가 독립을 합니다. 자, 금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거란족이 독립하는 거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진압하라고 장군을, 포선만노라는 장군을 보냈어요. 근데 막상 진압하려고 왔는데 만만치도 않고 전투를 벌여서 진단 말이에요. 자, 전투 진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나라 장군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나 지금 병력도 좀 있고 그리고 요 지역은 내가 좀 아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다 나라를 세워야지 해가지고 이 동쪽에다가 독립국가를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부르기엔 대진이란 나라고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기엔 동진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선생님 봐봐. 13세기 초반 최충원 집권 말년에는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가 카오스였어요. 굉장히 좀 혼란하죠. 그런 가운데 새로 떠오르는 강자는 누구죠? 몽골이었죠. 이 몽골한테 밀려가지고 거란족, 여진족들이 여기 쫓겨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충원이 집권하고 있을 이 무렵에 자, 이들이 계속해서 몽골족이 동쪽으로 쳐들어와. 근데 이 동진이란 나라는 이 몽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몽골의 머리를 숙이면서 이 몽골이랑 이제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그렇질 않았어요. 자꾸 몽골이 지배를 하려고 들고 완전히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몽골에게 창칼을 들고 덤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몽골이 이 동진과 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요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거란의 잔당들, 고려사 기록에는 거란 유종이라고 나오는데 몽골과 여진족의 세력이었던 동진이 이 거란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얘네들이 이게 상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얘네들이 쫓기다가 압록강을 건너요. 그리고 고려 땅으로 들어와요. 거란족들이. 고려 입장에선 이거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조충, 김치력 이런 고려 장군들을 이 거란족 때려잡으라고 보내요. 자, 이때 이 거란족을 쫓아왔던 몽골족 대장 그리고 여진족의 대장과 고려 쪽 장군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자, 이게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이에요. 1215년, 1219년. 최충원이 죽던 그 해. 자, 몽골은 거란의 잔당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고려에 처음 들어오게 됐고, 고려는 이때 처음으로 몽골을 만나게 돼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사이가. 그렇죠. 결국 공통의 적인 거란을 치러 온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몽골이랑 동진의 장군이랑 고려 장군들끼리 만나가지고 저 거란을 어떻게 때려잡을지를 상의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의형제도 맺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란을 다 때려잡은다. 자, 근데 몽골은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선생님 봐봐. 이 칭기즈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칭기즈칸이 살아있는 이유. 자, 일단은 우리는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는 몽골족이다. 자, 우리는 말을 타고 적의 본부를 공격해서 쳐들어가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자, 그런 맹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워낙 그 말을 잘 타고 군사력이 뛰어나니까 사방으로 뻗쳐나가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몽골족이 자, 여기 고려 땅이 있는데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뭔가 몽골이 이 고려를 슬슬 침략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최충원이 나이가 찼어요. 70살이 됐어요. 70살이면 오래 산 거죠. 이 당시 때로 치면은. 몸이 아파졌어요. 최충원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고려사에 좀 주로 등장하는 아들은 2 아들이. 큰아들이 최우였고 막내 아들이 최향이었어. 최우는 죽은 연대는 나와 있지만 살아있을 때 나이가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나이는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대충 활동한 시기로 추정해 보건대 이 최후가 요 무렵에 한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해요. 자, 최후는 일찍부터 최충원 밑에 있을 때부터 능력을 좀 발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최충원이 가장 믿고 자기 뒤를 넘겨주고 싶은 아들이 이 최후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최충원 밑에는 워낙 그 최고 권력자다 보니까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팔, 왼팔 같이 자기를 옆에서 모시는 부하들이 있었겠죠. 뭐 상장군, 지윤신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최준문, 유송절, 김덕명 이런 사람들이 최충원의 부하였어요. 근데 최충원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한 내용이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에 최충원이 죽은 다음에 최후가 실권자가 되면 자기들은 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분이 뭘까요? 분이 뭘까요? 분. 하얀 거. 비, 비슷해요. 먹는 건데? 설탕 말고. 밀가루예요, 밀가루. 분이 뭐라고요? 네, 그쵸, 맞아.
자, 만약에 최후가 권력자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최후 눈밖에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가루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후가 권력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네 명이 막내였던 최향을 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최후 대 최양 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아버지 최충원은 몸이 약해지는 와중에서도 누구한테 권력을 주고 싶었다? 큰아들 최후한테 이걸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충원이 하루는 최후를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자, 아버지 죽으면은 보통 그 장례식 상주를 큰아들이 하잖아요. 근데 최후 보고 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그치? 이 장례식 날 무슨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최양 세력들이 아들 최후를 죽일까봐 오지 말라는. 최후가 알겠다 그러고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픈데 병문안조차 안 가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는 최후가 자기 사위, 최후는 아들, 자, 당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남편, 사위가 있었는데 김약선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쪽 상황이 어떤지 정탐만 보내고 자기가 아버지 아픈데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 최충원이 자, 죽어요. 최충원은 죽을 때도 남달랐어요. 자, 자기가 죽는 날, 왜 그, 궁에서 악기 연주하는 악공들 있죠? 악공들을 모으라고 한 다음에 아주 신나고 크게 음악을 연주하라고요. 그리고 술잔치를 벌이라고.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날 때쯤에 최충원을 쳐다봤더니 최충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날을 어떻게 보면 알았던 좀 특이한 사람인데 최충원이 죽고 장례식이 이제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후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자, 최후가 빨리 와야지 최후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데 최후가 안 오니까 누가 애가 탔을까요? 최향과 이 네 명의 장군들이 애가 탄 거예요. 자, 이런 대치 상황에서 김덕명이라는 사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능력으로 치면 최향은 최후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저 모질이 인물이었어요. 군대에서 미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후가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김덕명이 쪼르르르 최고한테 가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최공이 장례식장에 오면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최고가 그 말을 듣고 또 확신을 해요. 결국은 기다리다 못해서 지윤심과 최준문이 먼저 최후를 찾아가요. 찾아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최후가 이들을 가둬요. 자, 그리고는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자, 쳐들어가서 유송절도 가두고 아우 최양도 가둔 다음에 이들을 모두 바로 죽이지는 않고 유배를. 그 다음에 유배지에서 죽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일시의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누구다? 최우라는 사람. 이 최우는 비록 무신집권자이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최충원도 23년 동안 권력을 지켰죠. 이 최우는 무려 30년 동안 최고 권력을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아버지가 경대승이 만들었던 경호기구 뭐였죠? 뭐였어요? 도방이었죠. 그죠? 이 도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봐봐. 다 왔어. 경대승 때 도방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충원은 도방 장사들을 3,000명으로 늘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이 부대를 6부대로 더 늘렸다 그랬죠. 도방 6번이 돌아가면서 최충원을 경호했다 그랬죠. 3,000 곱하기 6 하면 몇 명이에요? 18,000명이죠. 근데 이 병사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병일까요? 아니면은 최충원 집에서 개인적으로 먹여 살리는 사병일까요? 사병이란 말이에요. 돈이 어떨까,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18,000명이 하루에 2끼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최후는 생각을 하다가 이 도방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죠. 그래도 없앨 수는 없어요. 유지는 하되 자, 돈 안 들이고 자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자기를 지키려면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대여야겠죠. 그죠?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자기를 지킬 만한 부대를 만들어요. 자, 그 부대는 최후가 직접 군대에 가가지고 잘 싸우는 군인들을 선별해서 뽑은 군대였어요. 선별하다, 뽑다. 자, 처음에는 야별초라고 불렸어요. 이 부대가. 네. 밤에 그 최후를 경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부대가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 중에서 몽골에게 잡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신의가 있다고 해서 신의군이라고 불렀거든요. 부대가 몇 개예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 개죠. 이들을 뭐라고 부르게 된다? 삼별초라고. 이 삼별초의 지상 과제는 교정 별감을 지키는 거예요. 최충원이 만들었던 교정도감이라는 기구의 최고 권력자가 교정별감이죠. 교정별감을 지켜요. 누구 돈 받고? 나라 돈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최후를 경비하는 부대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돼요. 최후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칼을 든 무신들은 힘은 세고 필요는 한데 나라를 다스릴 때 있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글을 못 읽어요. 통치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을 이때부터 최후가 뽑아 쓰기 시작해요. 문신들을 과거에 다 죽였다가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장이 뛰어난 사람, 능문, 관리 역할을 잘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능리. 자, 이렇게 능문, 능리한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대부들을 뽑아서 쓰는 기구를 서방이라고 불렀고, 이때부터 무신시대 때 문신들, 붓을 든 문신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그 고려 조정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한동안 문신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정기적으로 문신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 사람 여기저기 배치하는 거. 무슨 권? 인사권. 너 부장에, 너 차장에, 너 문화시중에 배치하는 거. 인사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권한, 군사권이에요. 두 가지죠. 이 인사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는 기구가 보통은 어디 있어요? 관청 궁궐에 있죠. 그죠? 고려 궁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구를 자기 집에다가 둬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궁궐로 출근을 안 하고 그 이부랑 병부, 인사권과 병사권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궁궐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최후 집에 출근해가지고 최후한테 이걸 보고하는. 그 최후 집에 만들었던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를 정방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기구? 정방. 보통은 신하가 궁궐로 출근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궁궐이 아니라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최후의 집으로 출근하는. 최후가 이제 마지막에 봐요. 다 왔어요. 최후가 이렇게 권력을 동생으로 밀어내고 완벽하게 장악한 다음에 자기를 경호하는 부대 그리고 인사권 이런 것들을 모두를 장악하고 고려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 몽골에서 사신이 와요. 이름은 저고요. 한자로 옮긴 거고 몽골어로는 제구이. 자 과거에 우리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아내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좀 서로 알고 지내는데
너희 우리한테 선물을 좀 바쳐야겠어. 자, 속된 말로 삥을 뜯으러 온 거예요. 이거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지금 저 대륙에서 몽골이 지금 금나라도 거의 그 질식시키고 있어. 너희 고려 우리 멸망시키는 거는 일도 아니야. 자, 여기 적어둔 목록이 있으니까 바쳐. 막 수달 가죽 만장, 뭐 금 천수래, 은 천수래. 자,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요구하고 저고요가 돌아가요.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 바로 들어줄 수 있어요? 몽골이 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는 못 들어드리겠고 우리가 조금 어떻게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몽골 사신은 화를 내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몽골 사신이 죽어요. 자, 죽었는데 이게 지금도 누가 죽였는지 밝혀져 있질 않아요. 여러 설이 있어요. 고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였다. 압록강 주변에 살던 여진족들이 죽였다. 거란족이 죽였다. 좀 설득력 있는 설은 몽골의 자작극이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고요가 죽어서 감히 우리 사신을 죽여? 너네 안 되겠네? 몽골이 쳐들어온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 자, 최후 정권에서는 쳐들어왔다니까 일단 싸워봐요. 자, 이때 우리 저 귀주대첩 기억나죠? 그 귀주성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정말 용감하게 열심히 싸워요. 그래도 귀주성이라는 성이 만만한 성도 아니고 몽골 군대가 자, 몽골에 특히 아주 전투 경험이 많은 노인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귀주성에서 항전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70먹도록 수많은 전쟁터를 누벼봤는데 저렇게 귀주성처럼 끝까지 저항, 악착같이 저항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하고 몽골 군대가 돌아가요. 근데 이때 고려 군대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몽골이 경고를 보냅니다. 자, 이거 이번이 처음이고 너희 우리 바치라는 거 안 바치고 사과 제대로 안 하면 또 쳐들어올 거야. 고려 조정에서 최후를 중심으로 모여요. 자, 이거 싸워야 될까? 항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때 최고 집권자 최후의 결정. 강화도로 가자는 거예요. 자, 수도를 개경해서 바다 건너 어디? 서민? 강화도로 가자. 왜 강화도일까요? 그지? 일단은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몽골 군대가 건너오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죠. 강화도에서 그 무태 있는 김포까지 가까워 보이지만 뭐 지금은 차 타면 쉬 가죠. 근데 1k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물살이 되게 빨라요. 바다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강화도랑 육지 사이에 그 바다만 수군 통해서 잘 지키면 수군이 약한 몽골 기병이 그쪽으로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사를 딱 결정을 하고 강화도에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 개경에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강화도로 가는데 그날 무슨 진짜 하늘이 이걸 알기라는 듯이 비가 엄청 많이 왔다. 자, 백성들 피난 가는데 비 와봐요. 어떨까요? 처참하겠죠? 비가 엄청 많이 왔다 그래요. 여름이었는데. 자,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강화도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대략 30여 년 동안 몽골이 쳐들어올 때마다 고려는 이거를 강화도로 대피해서 막아내요. 근데 말이 막아낸 거지 몽골이 6번에 걸쳐서 쳐들어올 때 사실상 고려 조정은 한반도 육지는 그치 포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백성들에게 내건 그 명령 이거예요. 산성, 해도, 입보. 산성은 산에 있는 성이죠. 해도는
바다에 있는 섬이죠. 일로 들어가라는. 산으로 올라가거나 섬으로 들어가면 몽골 군대가 아무래도 침략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죠. 하지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 자, 최후 정권, 대몽 왕쟁. 이제 다음 시간부터 대몽 왕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